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안전한 변화와 성장을 돕는 코칭연구소 지음, 부설 안전코칭연구소의 대표 최성남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행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렇다면 구성원 여러분들의 행동은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행동 기반 안전관리는요, 다른 어떠한 안전관리의 방식이나 시스템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게스트로라는 학자가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행동 기반 안전관리, 인간공학적인 접근, 그리고 공학적 변화, 집단 문제 해결,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포스터 캠페인, 그리고 인사선발 등등의 안전관리의 여러 방법들을 연구를 했더니요, 통계를 해보니까 행동 기반 접근을 했을 때, 즉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전 관리를 했을 때 평균 사고 감소율이 59.6%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인간공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도 51.6%의 평균 사고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인사선발, 안전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 평균 사고 감소율은요, 연구의 수도 가장 많았고 참여자 수도 가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사고 감소율은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동 기반 접근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반대로 다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전관리의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의 방법, 그리고 안전관리의 시스템 중에 행동 기반으로 접근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행지표인 구성원들의 행동을 관리했을 때 후행지표인 재해가 발생하고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큰 비용이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인간공학 전문가인 라스무센은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각에 의해서 바로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반응 단계라고 하고 숙련 기반 행동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문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불안전한 행동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숙련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실 때 불안전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지각하고 실행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규칙 기반 행동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작업을 할 때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성숙한 단계는 바로 어떤 단계일까요? 이 단계를 우린 지식 기반 행동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기반 행동 단계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작업할 방법을 스스로 추론해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2m 이상을 고소 작업으로 규정을 하고 2m 이상 작업을 할 때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즉 규칙을 세워서 고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규칙 기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2m가 되었을 때 이 규칙에 따라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식 기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규칙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추론해냅니다. 2m가 아니더라도 1.5m 또는 1.6m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나는 이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하면 그래도 크게 다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행동하게 돼서 1.6m만 되어도 난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그리고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행동 패턴은요, 이런 규칙 기반, 지식 기반의 행동들이 바로 숙련 기반의 행동으로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의 수준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임스 리슨이라는 학사는요, 라스무센의 인간 행동의 3단계를 사용해서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의도된 행동과 비의도된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의도된 행동은 우리가 숙련 기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숙련 기반 오류에는
망각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된 행동에는 위반, 즉 일상적 위반과 상황적 위반, 예외적 위반, 그리고 규칙 기반 착오와 지식 기반 착오, 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불완전한 행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불완전한 행동을 보이는 구성원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안전관리의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깜빡하시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예를 들어 B형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A형 또는 E형 안전모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현장에 출입하시는 분, 즉 안전모를 쓰는 것을 깜빡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께 안전모를 쓰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깜빡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쓰고 올게요. 그리고 실수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산만하세요. 그리고 부주의합니다. 그래서 B형 안전모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 순간에 이분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옆 사람이나 뒷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형이 아닌, 기준에 있는 B형이 아닌 A형 또는 다른 E형을 선택해서 쓰게 되시죠. 그럴 때 오늘 B형 안전모를 쓰셔야 되는데 다른 안전모를 쓰셨네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착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기반, 의도된 행동에 규칙 기반 착오를 하시는 분들은 B형이 아니고 A형이나 E형 안전모를 다 잡히는 대로 쓰세요. 네. 그럴 때 물어봅니다. 왜 B형을 안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현장 A형 또는 B형이 아니었나요? 라고 규칙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착오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아무거나 쓰세요. 안전모를. 그럴 때 우리가 안전모를 잘못 쓴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전모에 구분이 있나요? 저는 안전모에 구분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거죠. 자, 그리고 위반을 하시는 행동 패턴을 보면 일상적 위반을 하시는 분들, 즉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시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다들 안 쓰잖아요. 왜 오늘따라 안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일상적으로 위반하시고요. 그리고 상황적 위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적 위반은 핑계가 좀 있습니다. 시간 압박, 급해서 그랬어요. 또는 사업장 안에 우리 팀장님이 불러서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 또는 장비가 고장났을 때 금방 끝납니다. 나는 이런 상황적 이유를 들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상황적 위반을 하셨을 때 중대재해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외적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외적 위반도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 위반에는요, 이분들은 A형 안전모, B형 안전모, E형 안전모, 이렇게 안전모에 구분이 있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 사업장에 B형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B형 안전모를 찾아서 쓰려고 했더니 B형 안전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궁여지책으로 A형 또는 E형을 선택해서 쓰신 겁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시는 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해보면 오늘 B형 안전모는 안 쓰셨네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네, 저는 안전모가 구분이 있는 것도 알고요. 우리 사업장이 B형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B형 안전모가 없어서 저는 A형 또는 E형 안전모라도 쓰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근로자 여러분, 즉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안전관리의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망각을 하거나 실수하시는 분들, 이렇게 깜빡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장에 안전 포스터를 비치하죠. 곳곳에 비치하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지게차가 움직일 때 경광등과 경보음이 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를 하시는 분들, 규칙을 모르시거나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일상적 위반을 하시는 분들, 평상시에도 안전을 위반하신다면, 불안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신다면 정말 우리 그 사업장에는 안전문화의 수준을 다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적 위반을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급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업장의 작업 공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이 바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외적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평상시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안전관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근로자 여러분들의 불안전한 행동의 패턴을 분석해서 안전관리의 방법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안전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행동에 꼭 집중해 주시고 행동을 꼭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